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의 문흥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대만 문제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대만 해협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만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대만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만 문제가 중국과 대만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 군사적인 대립, 미중 관계 이런 식으로만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이 기존 정책입니다. 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취해왔느냐, 주로 이제 현상 유지를 중심으로 취해왔는데 그 전략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대만 정책과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변화했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대만 문제와 대만 해협의 군사적 갈등,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을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단순히 대만 문제와 대만 해협 간의 대만 해협의 군사적 갈등이 이것은 우리로 봐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안보 문제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전쟁 이후로 한 몸처럼 서로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건너 불처럼 대만 문제를 그리고 대만 해협의 갈등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대만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볼 때 기본적으로는 대만과 중국의 통일 그리고 독립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의 이 삼각관계, 저는 이걸 애정의 삼각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그럼 언제 이 문제가 하나의 큰 변화를 겪었냐 하면 1971년 유엔 결의를 통해서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중화민국이 퇴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새로운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 대표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권을 교체함으로써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사회가 승인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합의를 했고 이에 근거해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다. 따라서 대만은 중화민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주권 국가가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 즉 베이징 정부의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인정을 했으면 지금까지 왜 또 문제냐 이렇게 의문이 들 텐데 그 내면에는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국이 중화민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하게 된 것은 아주 커다란 전략적인 변화입니다. 즉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대만이란 존재, 중화민국이란 존재는 주권이 없는 사실상의 국가가 아닌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제 규범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포함한 중국 대륙, 중국 전역을 대표하는 국가가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대만이라는, 즉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대만, 즉
국민당 정부가 존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규범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만이라는 중화민국이라는 이 불일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동안에는 서로 얘기를 안 했느냐?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대만이 사이가 좋을 때는 웬만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웬만한 것은 눈 감아주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양국 사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썼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은 1971년 이후에 그리고 1972년 닉슨이 상해를 방문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 50년 전에 그때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상해 공동성명, 그리고 1979년 수교시에 썼던 수교 공동성명, 이러한 것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얘기했고 중국 당신들이 약속했던 것이 지금 틀리지 않느냐, 약속하고 다르지 않느냐, 과거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 당신들이 계속 무력 공격,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 위반 아니냐라고 미국은 중국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중국 입장은 뭐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대만에 대한 이 평화적 해결,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마치 포기한 것처럼 방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겁박하기 위한 대만 문제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커다란 전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핑계를 대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이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즉 대만 문제라는 것은 과거에부터 존재를 해왔는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필요할 때는 그것을 책상 밑에 그대로 숨겨놓고 있었고 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중국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중국은 하나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언제나 당연히 중국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그 하나의 중국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가슴속에 실제로 품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엄연히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엄연히 소위 사실상의 국가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가슴속에 담고 있는 이 얘기를 조금씩 표출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과 대만이 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문제고 소위 대만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미국과 중국이 대만의 존재, 대만의 국가 주권을 대충 자기들 편한 대로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 덮어놨었고 그것이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려고 하면서 대만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떠오른 겁니다. 소위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은 하나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하나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무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무성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사실상의 국가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문제가 대만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즉 중국은 하나이냐, 두 개이냐, 아니면 중국도 하나이고 대만도 하나이냐, 이 문제가 이 수면 하에 계속 있다가 중국과 대만이 패권 경쟁을 하니까 그것이 심화되니까 대만 문제가 다시 부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문제 또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이 과거에는 장기간의 혁명 전쟁을 했고, 그리고 국민당 입장에서는 공산당 정부하고는 절대로 앉아서 협상을 하지 않는다. 왜? 혁명 과정에서 너무나 속았기 때문에, 그 선동에 속아서 우리가 대만으로 패퇴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절대로 이 얘기를 안 할 거야 라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 국민당 장진구어라는 이 사람, 장제스의 이 아들입니다. 그 장제스의 이 집권을 이어받은 장진구어总统의 말년에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고향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향 방문이라는 것은 과거에 수많은 국민당 군대, 나이가 20살도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대만으로 함께 패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넘게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상당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고향 방문을 허용을 합니다. 아주 어렵게 고향 방문을 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중국과 대만은 과거의 이 정치 체제 이념적인 이런 대립을 옆에 놓고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소위 민간 교류를 활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오고 가는 거에서 그쳤지만 나중에는 경제 교류가 한 국가처럼 어마어마한 형태로 이 확대가 됐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대만 문제의 본질 중에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데요. 이것은 정치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대립하고 있지만, 절대로 협상을 안 하지만, 서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아무런 규범이나 원칙이나 정책이 없이 교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북관계가 개인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와 중국은 체제와 이념이 아무리 대립적인 상황을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큰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중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즉 중국은 하나라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의 중국을 부르는, 해석하는 것은 서로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구상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근데 대만은 그것을 중화민국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만 인정을 한다면 그 하나의 중국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좀 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우리가 그것을 돌아가면서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교류, 민간 교류 이런 부분은 확대하자. 그러니까 현재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군사적으로는 곧 전쟁을 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물자가 오고 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수많은 대만 학생들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중국과 대만의 정치 이념적으로는 매우 대립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비정치, 민간 이런 차원에서는 마치 한 국가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바로 대만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수교 공보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즉 지구상의 중국은 하나다. 그리고 대만은 그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대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만인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하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국에게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소위 레이건 대통령의 6가지 이 보증 조항, 그리고 대만과의 어떤 그 관계법,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반면에 중국은 중국이 항상 강조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3가지 이 연합 성명, 즉 커뮤니케가 있는데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 상해 방문을 하면서 했던 50년 전의 상해 공동성명, 그리고 79년에 수교 성명, 그 다음에 1982년 8.17 공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하나의 전범입니다. 이 3가지 이 공보의 연합성명에 담겨 있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 끌어나가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어긴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구두로 얘기는 하지만 내심 중국을 속이면서 대만을 하나의 사실상의 주권국가, de facto sovereign state로 인정한다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필요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숨기고 이 책상 밑에 놓고 서로 크게 비난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가장 첫 마디는 뭐냐면, 중국을 항상 이것을 물어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은 반드시 수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대통령은 여지없이 물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말 한마디로 그동안에 미국이 내심 가지고 있던 전략적 의도를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선 미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왜 바뀌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너무 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도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토 서밋에서 시스테믹 챌린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국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조직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그리고 서방의 이 민주체제의 이 위협적인 요소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공식 승인할 정도로, 공식 합의할 정도로 중국 견제를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만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방어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하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진핑에 대한 실망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앞으로 열흘 후면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3번째 중국의 아주 그 영도자로 그 연임을 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미국은 이러한 시진핑 체제의 어떤 그 독재성, 권력의 집중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하고 이것을 견제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공산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든 대학이든 회사든 공산당이 지배를 하는 그런 소위 파티 스테이트, 당국가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고 인권 신장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다원화는 먼 뒷날의 얘기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기대도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40년 이상 미국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도와줬고 그 이후에 뭔가 중국이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신장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냥 나라만 커졌지, 힘만 세졌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없다. 이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활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대만 문제를 국제화하는 겁니다. 대만 문제가 그동안에 국제화 안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대만 문제라는 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정중동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는 크게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 이제는 대만 문제를 부각시키자. 왜 부각을 시키냐면 대만이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 상태고 거의 생존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차잉원 민진당 정부가 서로 서고 나서 한 9개 국가 이상하고 이제 단교를 했는데 남태평양에 있는 일부 국가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곧 대만이 얘기하는 International Survival Space, Diplomatic Survival Space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감을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만 문제를 자꾸 국제화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자적인 대중 압박인데요. 다자적 대중 압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중국을 과거에는 미국이 혼자서도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듭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과거 미국이 한마디 하면 중국이 꼬리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십시오. 요즘에 칩4 동맹, 그 다음에 기술동맹, 가치동맹, 이 동맹들을 많이 끌어들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중국과 이 미국이 서로 줄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이 하나의 동맹 사설에 대해서 이 소위 동맹 국가와 파트너 국가를 참여시키고 있고 대만도 파트너 국가로 지금 미국이 공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다자적인 형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이 강군몽을 억제하는 부분인데요. 강군몽의 억제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이 중국몽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진핑이 2013년에 집권한 이후에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1대1로와 중국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중국이 그야말로 과거 이 1700년대, 1800년대 초에 전 세계를 그 GDP를 좌우했던 그런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것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력을 군사력 강화에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강군몽입니다. 중국에는 곳곳에 군사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가면은 인민해방군, 우리는 당 중앙의 명령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군은 국군이 아닙니다. 당의 군대입니다. 당 중앙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 중앙의 영도 핵심은 시진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중국 군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거의 1인 체제 하에서 중국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의 군대와도 같다고 좀 더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군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 군인들의 이 각성, 애국심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군사 무기, 군사 기술, 그 다음에 작전 능력, 편제의 어떤 현대화, 이런 부분의 이 새로운 구성을 통해서 전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중국군은 인원, 이것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한 미국보다도 2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450만이 됐습니다. 개혁 개방 이전에. 그러나 현재는 200만 좌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상군 위주였다면 지금은 공군과 해군 위주의 군 편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중국 군의 이 군사력이, 무력의 이 강도가 미국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의 군대는
예를 들어서 과거의 그 전투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뭐 빨리 뛰고 수류탄을 멀리 던지고 이런 식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군대를 초현대 과학기술을 하는 것이죠. 소위 뭐 사이버전이라든가 AI를 통한 이 전력 강화라든가 무인기 드론을 통한 전력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게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차원에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근데 중국에서 민간 차원의 기술이라는 것은 곧 당의 기술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얼마든지 그것을 차용해서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이 곧 시진핑이 늘 강조하는 민과 군의 융합입니다. 소위 그 시빌 밀리터리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굉장히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이 달나라를 다니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 정거장 바깥에서 지금 활동을 할 정도로 이 우주 과학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때 미국이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미국이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뭐 항공모함 수, 뭐 미사일 수 이것만 가지고 전력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그다음에 AI, 어떤 우주 과학 기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응집돼서 총체적으로 군사력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얘기하는 강군몽이 그냥 군사적인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다시 부각시켜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대대만 정책을 거의 혁신하다시피 바꿨습니다. 안 바뀐 것은 중국은 여전히 하나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것은 다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대만 정책을 통한 중국 압박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은 아직까지는 강온 두 가지 이중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이것은 중국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레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입니다. 따라서 대만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대만의 독립을 승인하는, 그리고 외세가 개입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다 하는 전략을 쓰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만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따뜻한 인센티브 정책을 씁니다. 즉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강온의 이 당근과 채찍의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채찍은 대만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당근은 대만 주민에 대해서. 대만 주민은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대만의 많은 주민들이 중국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겁박하지 말고 대만에 있어서의 정권과 대만 주민을 분리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대만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대만의 청년들이요, 대륙에 와서 꿈을 펼쳐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것은 대만이라는 조그만 섬에 남아서 미래를 구속당하지 말고 이 넓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중국 대륙에 와서 차이나 드림을 펼쳐라 하는 말들이, 사실은 홍콩 사태 이후로 많이 대만의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은 하나의 선택지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만 정책 변화 과정, 그리고 미국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시진핑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활용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고 홍콩 문제를 부추기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데, 이 틈을 타서 중국 내에서는 애국주의와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고조시키는 거죠. 자, 지금 외부의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강한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마치 푸틴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과장을 한다면. 이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런 외부적인
그 위기 요인을 내부적인 어떤 권력 강화로서 충분히 활용을 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편제와 실질적인 무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양안 이 문제에서는 군사력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실은 그 말로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미사일을 대만의 그 본섬을 지나가게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습니다. 1996년 미사일 위기 때도 서로 연락을 해서 양단, 그러니까 대만 섬의 북쪽, 남쪽으로 지나가게 했지 타이베이 상공을 지나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이 대만 해역, 넓은 곳은 230km 정도 되고 좁은 곳은 200km가 안 되는데요. 이 중간선이 암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 중간선을 넘지 않았어요. 군함이. 그 대만도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이 이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의 대만 해협의 중간선이라는 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대만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 세력들이 이 뭐 쿼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과 호주와 인도와 뭐 이런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대응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모든 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규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도 엄청나게 강경 대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주와 뭐 인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다국간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라는 요인이 중국에게 매우 중요해졌다.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상당한 불신이 있었고 군사협력인 한계가 있었는데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로서 직접 연관이 있는 북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했고 어떤 때는 제재 결의안에 찬성도 했고 기권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대단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북한이 왜 저렇게 계속 군사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북한도 자기들의 주장이 전혀 반향이 없기 때문에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등이 동해안에서 군사시험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이런 상황을 중국은 먼저 강조를 합니다. 과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에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북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대만 문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중국과 북한 관계는 과거의 동맹처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 6.25 한국 전쟁을 중국은 항미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 이런 이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비슷한 제2의 항미원조로 가는 듯한 그런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대러시아, 북한과 연대 강화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수세로 몰린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대응도 봤는데요. 그렇다면 소위 그 민진당 차잉원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대만과 미국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민진당 정부로서는 일단은 홍콩 사태 이후에 중국이 몰아붙이는 그 일국 양제, 즉
중국이 하나이면서 대륙과 대만의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실이 생겼습니다. 즉 홍콩이 1997년에 중국의 귀속이 되고 50년간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위 그쪽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도 홍콩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자유선거에 의해서 뽑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그러면서 시위가 있었고 그러나 중국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그러면 일국양제라는 것이 말로는 있으되 간판으로는 있으되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만 민주당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국양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소위 국제사회에서의 생존 공간이 문제거든요. 소위 이 사람들은 서바이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숨 쉴 공간이 없다. 거의 질식할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손을 잡고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대만이 원하는 만큼 또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잘 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정책을 바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중국의 영향력이 쇠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과거에 비하면 이 하나의 국가가 패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대만의 국제적인 생존 공간을 넓히는 것이 거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으로서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WHA 이것은 이제 이 세계 보건회의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세계 보건기구 같은 것은 비정치적인 조직이고 대만의 코로나 방역도 상당히 모범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옵저버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을 했고 미국도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과 대만이 그토록 원하는 대만의 국제적 생존 공간의 확대가 그렇게 쉽지 않다.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버티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도 뭐 지원을 하고 무기를 많이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미국에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미래를 중국에게 맡길 수 있을까? 미국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린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특정 국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대만에서도 똑같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미국에 그대로 맡길 수 없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지금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잉원의 대미 정책의 한계다. 그 차잉원이 있다고 CNN이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대만에 미국 군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21년 10월 달에 이렇게 조금 흘린 거죠. 고의적으로. 근데 이제 군대라기보다는 연락관 형식으로 한 10여 명이 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요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잉원이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죠. 근데 민진당 정부 그리고 차이원 총통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이토록 가깝다 하는 것을 외부에 자랑하고 싶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세계 외신들이 전부 다 보고 근데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원래 그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중국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만의 존재에 대해서 즉 대만의 민주 체제 즉 대만을 프리 차이나 그 다음에 이 공산 차이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대만과 중국을 구분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만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대만을 방치해서 중국이 무력 공격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도록 놔둔다면 이것은 미국한테는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대만 내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와서 대만이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나? 낸시 펠로시가 다녀감으로써 생겨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나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대만이 겪게 되는 대만 주민이 겪게 되는 이러한 불이익은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잉원의 대만 정책은 일단은 미국으로 붙어야 되겠다. 미국 아니면 대만을 지켜줄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전략 자체도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 차잉원 총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국제 협상, 국제 통상 그런 통상법 이런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중국의 의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잉원으로서는 미국이라는 요인을 충분히 활용해서 중국의 무력적인 이 압박을 견디고자 하겠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이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잉원 총통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단절할 수가 없죠. 왜? 지금도 코로나로 교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도 경제 관계만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무역량이 계속 늘어났어요.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없이 대만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만이 다른 국가와 경제의 교류를 통해서 지금의 2천억 달러 넘는 경제적인 그런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 시장이 대만의 이 경제, 즉 대만이 중국 대륙에서 얻는 그만큼의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미국의 시장도 매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차잉원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차잉원은 홍콩 시위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지도가 낮았습니다. 거의 20% 초반, 10% 후반까지 갈 정도로 다음 재선은 어렵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주 큰 득표 차로 재선이 됐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이 차잉원 총통이 아주 국민들의 큰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책적인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홍콩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이 반감 이런 것이 소위 민진당 정부, 대만의 독립적인 지위를 정치적인 독립을 못하더라도 중국과 뭔가 이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주권 국가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홍콩에서 취한 그러한 조치와 그런 소위 이 홍콩을 완전히 묶어놓기 위한 그 홍콩의 보안법 이런 것은 대만 주민들에게 매우 실망을 줬죠. 이 실망이 차잉원 총통에게 재선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잉원은 매우 이 행운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이 공식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구이 공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은 하나인데 그 표기는 서로 다르게 하자는 것이 92년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지금 대만에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는데 국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은 대륙과의 관계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대륙과의 어떤 교류 협력에 상당히 이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중국에만 신경을 썼지 그 두 개의 어떤 그 서로 다른 이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불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하나의 중국과 그 중국을 서로 다르게 이 표기한다는 그 부분에는
소홀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화민국의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대만의 헌법을 보면은 과거 국민당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 대륙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는 중화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는 원칙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소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대만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대만 공화국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리모델링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양안 간의 경제협력이 없는 대만의 경제사 생존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잉원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그 독립성,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안의 이런 그 교류협력의 수위를 조절하고 이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차이잉원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인데, 근데 이 역시도 수월하지 않다. 지금 이 대만에서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들의 많은 배우자가 대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대륙 출신이고 자기 남편이 대륙 출신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장인 장모가 대륙에 살고 있고 장인 장모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타이베이에 살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대륙과 대만은 마음대로 정치 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즉, 이 민간 차원의 어마어마한 교류 협력이 지도부의 섣부른 전쟁이나 무력 사용 판단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잉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잉주 국민당 정부가 취했던, 자, 우리가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로 가는 수밖에 없다. 소위 그 본토주의적인 어떤 국민당 정부의 정책과 천수해비엔 그 2000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이 정권을 잡았던 아주 이 골수 독립주의자죠. 근데 결국은 천수해비엔이라는 사람은 독립을 너무 주장함으로써 양안 관계가 망가졌고 대만의 경제가 망가지고 결국은 대만 주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차이잉원 입장에서는 마잉주와 천수해변의 정책, 즉 오른쪽과 왼쪽 그 중간선에서 정책적인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진핑의 대만 정책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입니다. 혁명을 완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절대 양보가 불가합니다. 시진핑이 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 연설을 보면 정말 이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필요성, 각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장기 집권을 도모하고 단호한 결기 표명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느끼고 있는 국제적인 부담은 즉 그 홍콩 보안법이나 코로나19의 어떤 그 과도한 그 봉쇄,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 우이구르 인간 탄압, 이런 문제들까지도 대만 문제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반중국 정서를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신장 인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합쳐져 가지고 시진핑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대만을 묶어 놓으려고 하겠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도 분노를 아마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처럼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민진당 정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더라도 대만 주민에게는 어떤 그 당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만 해협에 무인기를 띄우고 이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도 그 인근 해역에서는 대만과 중국 간의 소위 융합 개발, 경제 협력을 위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들 이걸 남북 관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고 우리가 대응해서 동해안에서 군사협력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양안 관계 같으면 개성공단, 금강산에서는 계속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양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산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바로 대만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갈등하지만 경제적으로, 민간적으로는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30년, 40년 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이러한 민간 협력이 군사적인 대결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균형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의 이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우 부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중국 양안 관계를 공부하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시진핑 주석이 요즘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대만에 대한 그 EU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상당히 인식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은 곧 대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대만의 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게 대만으로 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그 다음에 주지사 이런 사람들 대만 방문하는 게 지금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많은 미 상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고요. 유럽의 EU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특히 의회 지도자들이 뭐 체코, 프랑스,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대만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당장은 대만의 독립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대만에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략과 이 전망을 보면 미국은 지금 분명하게 미중 관계의 소위 그 सब셋, 그 하부, 그 부속품으로서 대만 관계를 봤었거든요. 미중 관계라는 아주 커다란 관계에 달려있는, 뭔가 주체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미중 관계 한 부분으로 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그 정책을 하는 것도 바뀌고 있고 소위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대만 관계법에 이은 대만 정책법, 이것이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정책이 바뀔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이든 혹은 다른 차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 1971년 유엔 결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의 중국은 오직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즉 비토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떠한 결의도 지금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이 아니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로서 계속 키우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소위 그 동맹과 파트너들을 통해서 대만을 돕고 소위 민주적 가치,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어떤 사슬, 공급망 사슬, 이런 부분으로 대만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대만을 구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분명히 표출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자, 대만은 분명히 우리는 독립적으로 유지할 거야. 근데 그러려면 미국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중국의 힘에 의해서 또 많은 부분이 상쇄되기도 하고 결정됩니다. 중국이 아주 무력할 때는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미국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대만 문제의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대만 독립을 위해서 미국이 피를 흘릴까요? 저는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많은 이라크, 아프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전을 한다?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그렇고 인터뷰를 통해서 대만 침공 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면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그 결의가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 국무장관은 그 얘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만 오스틴 국방장관 쪽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바이든도 대만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실행 수단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대만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 상황이 초기에 어떤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와 대만과 중국 관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지만 대만은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비교하는 자체를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반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만 문제는 사실은 중국의 주권이 미친다. 실질적으로는 통치는 못하지만 주권 문제는 사실 해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그 속내, 즉 중국이 푸틴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이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 푸틴의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미국이 중국을 자꾸 압박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푸틴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문제거든요. 중국이 사실 50년대 말 6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이 침략 위협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주권 침범 문제에는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을 듣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틈을 타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만 문제가 대만 문제로 그냥 끝나면 괜찮죠. 뭐 그쪽이 싸우든 뭐 하든 우리의 뭐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한 몸으로 움직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는 대만 해협이 잔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장제석 총통은 한국 전쟁의 개입을 통해서 대륙을 수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고 이것을 미국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만 국민당 정부가 한반도의 이 평화 안정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뭐 여지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만 해협의 문제와 한반도의 문제는 중국과 미국 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 요인이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문제이지만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를 좌우로 흔드는 국가는 미국이었던 것이죠.
자, 한반도 문제 역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반도의 안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미국과 과거의 소련, 그리고 냉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아니었습니까? 특히 미국 아니었습니까?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얄궂은 운명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대만 문제도 중국과 대만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 역시 우리와 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국제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대만 문제가 무력 공격을 통해서, 무력 사용을 통해서 해결한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한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 중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북한, 중국과 한국의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그 럭해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대만 해협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전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미국의 군대가 한국에 있건 아프가니스탄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이 대응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주변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개입한다고 할 때 어떻게 가만히 북한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럭해머러 이분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과거에 이 그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에이브람스라는 사람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들이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것을 굉장히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확대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대만 간에 당장 무슨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이 대만 문제를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요인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는 미묘하게 굉장히 냉각기였고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려고 매우 노력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죠. 근데 일본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확고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의 50년간 식민 지배를 겪은 지역입니다. 일본은 대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일본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주변 도서에 중국을 향한 미사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과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본의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로서는 조용히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호들갑은 떨지 않되 내막적으로 내실 있게 실력을 갖춰가야 된다.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야 된다. 넋놓고 있어는 안 된다. 그러나 밖으로 떠들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만과의 비정치 민간 교류는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대만과 우리가 교역량이 500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이 교역량은 우리와 독일이 하는 교역량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세계 한 5번째, 6번째 되는 정도의 교역량인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청년층은 타이완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중국 하면 자유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만은 과거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국가의 의회 구성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는 없는지, 우리가 너무 중국만을 바라보면서 대만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안 하고 있는지, 소위 준정부 교류를 잘 하고 있는지, 경제 교류를 좀 더 확대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이 경제 교류는 우리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물론 중국이 우리와 대만과의 관계를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반중국 정서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반대로 대만 문제에 대한 호의적인 정서가 늘어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중국이 싫기 때문에 대만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입장이 우리는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대만과의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동안에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처음 언급을 했는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통해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은 곧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5가지로 나눠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대만 문제는 대만 해협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만 암초처럼 대만 해협의 긴장이, 파고가 아주 높을 때는 잘 보이지만 어떤 때는 또 수면 하에 있다가 파도가 치면은 막 솟아오르는, 이런 마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 문제와 양안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히 정책적인 수단은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